저녁을 3번씩 먹는다는 정치인들이 아닙니까? 만만치래도 4시간을? 대통령이 진정한 아바타? 아니 그리고 이게 해명이 틀렸어, 해명이. 자, 다음 문제로 합시다. 제가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지금 슬펐어. 양정철, 서운의 만남은 적절한 만남인가 부적절한 만남인가? 그랬나? 만나서 두 무슨 분이 얘기했대요? 만나셨겠죠 뭐. 만나서 무슨 얘기? 깊이 알지를 못해요 두 분이 뭐. 두 분 사이도 잘 모르고 나는. 근데 이제 김연경 그 MBC 기자님이 얘기하셨더만요. 이렇게 그냥 만나서 사적인 얘기하는 자리였다. 뭐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뭐 또 제3자가 계시니까 기자분이 또 우리가 존경하는 기자분이 계시니까 그냥 신변작비적인 안부, 문안 인사 뭐 이런 4시간을 만나서 할 얘기가 있나요? 4시간을? 친하대잖아. 안만 친해도 4시간을? 그래서 만난 관계가 얕으시군요. 아, 그런가요? 처음이면 1박 2일 그래서 저는 그 4시간의 대화 속에 뭔가 알맹이 있는 얘기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정철 원장의 딱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의 이 연구원은 병참기지다. 부르는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고 오신 분이 오자마자 그분이 현재 국회의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한 정당의 그냥 싱크탱크 원장이신 건데 국회의장 독대 하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 독대 이렇게 또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또 보는 시선들이 괜히 오해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그것이 설령 사적인 개인적인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이라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대통령이 진정한 아바타? 아바타 생각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아바타 내가 아바타입니까? 총선이라는 게 그 기자분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총선이라는 것은 꼭 선거 전략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영입하거나 사람의 문제를 판단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누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어찌 보면 결국 선거는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무리수가 있는 만남이다. 정부기관의 정보를 이용한 거지. 김연경 기자의 여당이라는 이유로. 김연경 기자의 인터뷰 내용만 봐도 저는 이것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내 파트가 없어졌다는 건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정보를 가진 정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국정원장님이 뭐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정원에서 다뤘던 정보들은 경찰 다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님 그런 의미는 내가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 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보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국정원에 있어서의 어떠한 뭐 원장으로서의 이런 뭐라고 하지? 기관장으로서의 이런 행동이 불편하다. 아마 그런 의미이실 거예요. 그 인터뷰 기사를 워딩을 꼼꼼히 보면 이건 망고의 저의 그냥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그냥 제 혼자 상상이에요. 양정철 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A라는 사람을 영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장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A를 바빠서 못 만났는데 A는 잘 지낸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낸대요? 그 A에 대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쭉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옛날에는 그 이쪽 정당에 있었던데 요새는 이 정당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나? 라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총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영입하려는 사람들 정당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까요? 김연경 기자를 대동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조심스러운 분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시간 반, 4시간 정도의 이야기 동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쪽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취득돼서 갔을 확률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원장님이 뭘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얻어갔을 수는 있죠. 정보의 취득은 상대가 그것을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 원장님이 만나시는 서 원장님이 만나시는 언론인 기타 등등 그분들도 다 그분에게서 이제 정보를 얻어가려는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정보기관장은 사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4시간이라는 만남의 시간은 양정철 원장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긴 시간이고 나 1시간 반만 만났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상호 같아. 소통의 시간이 장시간 이루어졌을 거라는 저는 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정치가에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저녁을 3번씩 먹는다는 정치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저녁에 한 종일 장시간을 그렇게 하루 저녁을 그렇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두 분이 친하니까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었겠죠. 그리고 공적 자리에 가면 친한 친분으로 모든 관계를 그렇게 다 무마할 수는 없죠.
그 친한 친분을 더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공적 가치를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수행하는 저는 그렇거든요. 김영균 기자님 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총선 얘기했겠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둘 만나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이분이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 부를 정도의 사이면 얼마나 친한 사이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해명이 틀렸어. 해명이. 네. 양정철 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장이 김 기자를 만나는데 나를 오래간만에 보자고 동서에 다니 이렇게 불렀다 했는데 네. 김영균 기자는 CBS 인터뷰하면서 두 분이 만나는데 눈치가 조금 불편히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나를 가서 생각해보니 나를 부른 것 같더라. 이런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김영균 기자 말에 의하면 두 사람 원래 만나기로 돼 있고 나를 추가로 불렀단데 양 원장의 그 말은 의미는 아니었죠. 근데 양 원장의 말은 두 사람 기자하고 서 원장이 만나는데 나를 불렀다. 그래서 그건 서훈 원장님만 아시겠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선후의 한 약속이었는지. 명은 입 다물고 있으니까. 선후의 약속인지는 근데 누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이 아닌 기자로서 그냥 인터뷰 중에 그냥 나온 말이기 때문에 김 기자의 얘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감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정치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추정이었잖아요. 그 아니요. 네, 맞습니다. 정치하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 같더라.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뭐 모르게 양 원장님이 만나자고 했는지 서훈 원장님이 만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 원장이 만나자고 해도 서훈 원장은 지금 국가의 정보를 다 다루고 있는 정보 원장이잖아요. 저도 정치를 뭐 우리 해봤지만 암만 사적으로 친해도 서로 이게 민감한 시기에 누가 봤을 때 논란이 되겠다 싶으면 안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 판단 정도는 저 같은 지방의원도 합니다. 그래, 근데- 다른 장관님은 이해한다. 네. 국가정보원장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내가 양정철 원장을 친하고 외국 갔다 와고 잘 갔다 왔나 궁금해도 본인이 또 맡은 일이 갔다 와서 지금 그냥 야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원장 위치에 있는데 원장님 오랜만에 밥 한번 먹읍시다 해도 지금 총선이 김현경 기자님은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가에서 지금 총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있어요? 전부 벌써부터 전쟁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만나자고 한 데서 만난 서훈 원장님의 처신이 이분이 만나자고 했으면 더 이상한 거고 여기서 만나자고 응대한 것도 저는 다분히 지금 본인의 위치에서는 안 했어야 하는 행동을 너무 가볍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못된 만남이었다 이렇게. 네. 앞으로 안 만나시겠네요. 앞으로 만날 수가 없겠네요. 만나면. 책임을 양천일 원장님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만나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만나. 센 거를 다 데리고 가서 만나면 난 인정해줄게. 독대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좀 치졸하지만 독대. 어쨌든 이제 뭐 밥을 먹었으니까 이게 뭐 밥을 누가 샀냐 현금으로 냈다. 근데 이제 택시비를 식당 사장님께서 양 원장님 택시비를 5만 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양 원장님이 그러셨대. 15만 처음에 이제 밥값을 전부 각자 내고 현금을 15만 원을 줬고 거기서 택시비를 사장님이 기사님한테 줬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택시비가 얼마 나올지를 모르는데 내가 왜 그걸 사장님한테 미리 맡기고 사장님께서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밥값을 또 공교롭게 10만 원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5만 원을 택시비로 주셨다는 그것도 물론 뭐 이게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긴 많이 하지만 팬일 수도 있겠지 뭐. 그만큼 양 택시비는 원장님이 5만 원 주는 게 맞아요. 진짜? 아니 많이 이제 의원님이라서 못 받아보셔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게 김영균 왜냐면 정치하시면 그거 받으면 안 그러니까 이게 됩니다. 어떠냐면 내가 프로토콜을 가르쳐 줄게. 잠시만. 2만 원 이런 거 주면 안 돼. 택시비 때 없어 보이잖아요. 이제 5만 원짜리 줘야지. 중요한 거는 양정철 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받아도 상관없죠. 김영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택시비 줄 때는 의원님들 나중에 누구 줄 때 있잖아요. 저희가 2만 원짜리 거리니까 2만 원 이렇게 주면 안 돼요. 택시비 때 5만 원 딱 줘야지 이게 택시비 내준 거 같지. 정권의 실세 멋져 아닙니까, 보이죠? 이거? 정권의 돈은 그렇게 써야 돼. 실세에게 참 그만큼 실세라는 거예요. 양 원장님이. 이게 뭐 진짜 본인이 맡긴 돈을 준 건지 사장님께서 배려해가지고 택시비를 10,000원, 20,000원 얼마 나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통크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본인은 사장님은 뺍시다. 일단. 아니 그래 본인이 그걸 인정을 양 원장님이 그게 사장님이 내주신 돈이라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본인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은 정권의 실세고
본인도 그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누가 봐도 그 정도의 또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다. 그만큼 처신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계단에서 5만 원 내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친하고 이제 전 의원님이나 황보 의원님이 나랑 같이 가잖아. 그러면 갔을 때 받으면 안 돼. 알았어요. 알았죠? 근데 지금은 내가 딱 택시 탈 때 5만 원씩 딱 기사님한테 줘가지고 내가 광 팔아줄게. 그거는 뭐 그거는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는 하지만 기사님 얼마나 잘해줄 지금 건데. 그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 원장님에 대해서 그 뭐하러 만나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냐 이런 지금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 그거야. 내가 딱 받았어. 조심해. 하세요. 오늘 밝혀라. 내 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혀라. 신발끈.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신발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의 직원도 선배라고 믿고 그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통화 쉽게 얘기하는 거는 파면됐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자, 마지막으로 인사는 화기애애하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